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조일교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면 8월 정시입니다. 제가 주제를 8월 정시 변동성에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8월 정시에는 뭐 앞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겠지만 또 이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있지만 이 변동성에서 실질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을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8월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동성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이 있어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잭슨홀 연설 내용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은 막 이렇게 떨어지면 뭐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나오면서 대형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대형주가 지금 3개월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 테마주의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번에 만약에 8월 달에 시장이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나면 저는 하반기에 주도주가 대폭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8월 달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고 나면 주도주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월 달에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를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빼고요. 그러니까 중소형 테마주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던 게 벌써 뭐 1.25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 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상했던 것처럼 경기 부양책을 막 하면 성장이 나올 줄 알고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오히려 성장률이 안 나와버리니까 지금 뭐 테이퍼링 얘기하고 뭐 긴축 얘기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국채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지만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는 거 빼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에서 보면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금리의 상황을 딱 보면 여기 성장률은 좀 정체된다라는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단이 탁 막혀 있고 대형주도 막혀 있고 이건 뭐 제가 3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주간 경제 지표 미국 주간 경제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7월 29일 날 미국의 GDP가 있어요. 잠정치 발표가 되는데 그다음에 7월 3일 날 30일 날 금요일 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있어요. PCI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도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 지수라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만 계속 보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C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E라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이제 물가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GDP 발표는 소득이 성장률이죠. 그리고 지금 개인 소비 지출 PCE는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말고도요.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있고 그 구매자 관리 지수도 있고 막 이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발표되고 성장률도 발표되는데 제 생각에는 성장률은 안 나올 것 같고 물가도 조금 정체될 것 같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월 달 미국의 FOMC에서는 뭐 더 이상 나올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8월 달 잭슨홀 연설에서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만 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시도하는 시점을 좀 더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시장 입장에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약간만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2분기 GDP 있죠? 이거 참 많이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푸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그러니까 1.7 찍었다가 지금 1.25까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잘 나와야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물가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고 일시적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파월 같은 경우는 성장은 생각보다 못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확실히 탄력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막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델타 변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번에 또 2분기 GDP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 이러면 8월 달에 잭슨 홀에서도 쉽게 파월이 예고는 하겠죠. 뭐 내년 1분기에 그 테이퍼링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상단이 막혀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하단도 막혀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현재 파월 우리 아저씨라고 얘기할게요. 파월 아저씨나 연준은 그냥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경기도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급격한 긴축을 해버리면 시장이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급격한 긴축도 자제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자산 시장에 대한 거품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박스권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8월 달에 테이퍼링 예고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2분기 GDP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2분기 GDP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2022년 1분기에 실행한다는 것들을 발표할 것 같고 당장 안 발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도 우리가 보통 잭슨홀에서 이제 발표할 때 테이퍼링을 좀 세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연준이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연준이 시장에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시장에서 개입을 했죠. 뭐 국채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면 우리가 잡아주겠다. 요 정도만 얘기하지. 그래서 경기 회복 역할은 누가 한다? 너네가 해라.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립적인 형태에서는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미친 듯이 떨어질 수도 없죠. 연준이 야 시장이 어떤 이상한 징후가 나오면 우리가 그때 해줄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뭔가를 해줄 떨어지면 해줍니다. 떨어지면 해줍니다. 올라가면 우린 자산시장 거품이 되게 안 해줘요.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박스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개인들 수급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번 달 7월 달에 좀 팔았는데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근데 인버스는 시장이 급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여기 계속 매수. 이번에 좀 팔았지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인버스의 그 시간 가치의 개념 보면 인버스는 박스권에만 이렇게 움직여도요. 계속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가 쭉 죽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굳이 시장을 하락시키지도 않겠죠. 상승시키지도 않겠죠. 이렇게 긴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기어버리면 그냥 개인들의 인버스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박스권에 있어도 시간 가치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계속 시간 가치가 사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굳이 매니저들이 이 개인들의 이 수급을 이익도 주지 않고 손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굴려버리면 시간 가치만 계속 죽여버리는 형태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벗어날 가능성은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변동성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박스권이구나. 대형주도 그냥 막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올해는 중소형주 옐로칩 보는 게 나아요.
그다음 테마주. 그러니까 아예 대형주는 신경 쓰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아주 몇몇 종목 제외하고. 자,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요때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안 나왔잖아요.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을 보고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가를 보고 제가 이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7월 초까지만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 관련주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경기 회복 관련주가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둔화돼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관련주가 주도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경기 회복 프로그램이 잘 반영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경기 회복 관련주는 이제는 조금 정체를 보일 것 같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방 경직성 굉장히 뛰어난데 상승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영향이 크고 경기 회복 프로그램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길게 가져가실 분 갖고 왔는데 당장 2, 3개월 뒤에 2, 3개월 안에 주도주로 보겠다. 저는 반대. 내일 아침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 시가총액 대형주 이번에 보니까요. 실적 발표 나오는데 주가가 굉장히 정체가 돼 있잖아요. 2분기 실적이 선반영. 그러니까 올해는 대형주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강한 옐로 칩인데요. 이것도 중소형주 특징인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요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자, 정책 이슈 있죠. 오늘도 보니까 뭐 대북 관련주 막 올라가잖아요. 연락사무소 뭐 관련 나오면서. 그다음에 작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보호해서 다 풀렸던 종목들이 올라가죠. 실적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은 아마 제 예상인데 기사에서 실적 관련주 간다, 실적 장세주 간다 이런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적 이슈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올라가시는가? 정책 이슈가 뜨는 거죠. 테마주,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실적 이슈보다 정책 이슈가 뜬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정책 이슈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환매로 가는 거니까. 똑같은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실적 개선주들이 간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간다. 제가 볼 땐 그거 거짓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종목들이 지금 거의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이슈가 둔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진 종목을 사라 이런 얘기는 당분간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는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테마주라든지 순환매 장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고 정책 이슈가 있고 2020년도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테마주로 막 부각되는 형태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미는 정책주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미는 정책주도 있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도 보세요.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남북경주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니까 세게 가잖아요. 그만큼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 관련주가 갈 수 없는 장세니까 자꾸 그런 테마나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강하게 쳤다가 빠지고 이게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시장의 트렌드의 분석이거든요. 9월까지는 다시 경기 회복,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경기 회복주가 가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됐죠? 내일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는요. 내일 제가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아침에 한국경제 TV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침 8시 30분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제가 또 장중 무방을 할 거예요. 그 무방을 하는 것들을 제가 유튜브 졸교 치면 나오는데 졸교 주식TV에 올려놓을 겁니다. 제가 내일 한 3시, 그러니까 8시 40분에서 3시 30분까지 제가 무방을 할 건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내일 할 때 좀 특이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장세가 이제 안 먹힌다. 순환매 장세가 먹힌다. 정책 관리를 먹힌다.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종목들도 좀 특이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시황은 박스권이고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종목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한국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 장중무방을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한 3주 뒤에 뵈야 될 것 같네요. 3주 뒤까지 건승하세요.